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새 정부 취임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잘 아시는 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등 금융 분야 4대 현안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그 4대 TF의 마지막 결과물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근본에 각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들이 수개월간의 그 집중적인 토론과 고민 끝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여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여 핵심 부문의 지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은,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상단까지의 추진 배경, 정책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 방향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로 분산, 중복된 정책금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 대외, 중소기업 등 기능별, 분야별로 명확히 재편하고자 합니다. 둘째, 창업, 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 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 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 대내 정책금융부문 역할 재정립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과 통합하여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할 방침입니다. 창업, 벤처기업 지원, 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이 축적한 정책금융 전문성과 경험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 온랜딩 등 정금공의 주요 기능은 통합산업은행 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합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 조직 정비, 연도별 투자 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 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산은의 정책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산은 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SOC 투자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 인프라 자산운용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 방법 등은 시장 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소매금융 업무는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 다이렉트 예금 신규 유치 등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금융공사, 산은 지주, 산은은 연결 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 산업은행 BIS 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포인트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합 시에 신용공여 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통합 시 인력 구조 조정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산업은행이 출발하는 일정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대외정책금융 부문은 현재의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기관을 개도국 수출 지원, 중장기 대규모 해외 건설 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수은 무보는 각각 대출과 보험 업무에 특화되어
업무 중복이 미미하고 통합 시 오히려 기업 불편이 증가할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출과 보험 기능에 특화된 두 개의 ECA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지원 시 자금 수요 기업의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행 수은, 산은, 정금공, 무보로 구성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 시중은행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 대상 사업 범위도 현행 20억 불 이상에서 5억 불 이상의 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인 기업 편의를 고려하여 수은, 대외채무 지급보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은 지원 1억 불 이상 및 대출 비중 55% 이상의 건별 제한 중 1억 불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 비중은 50% 초과로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수은 무보의 비핵심 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산은, 수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의 신규 지원은 정책 재원 중복 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수은의 1년 이하 단기 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 중인 단기 수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 등에 개방 이양하겠습니다. 단기 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보, 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 신용 보증 업무도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감축할 경우 중장기 해외 플랜트 수주 등 핵심 업무 지원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선박 해양 플랜트 금융 지원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현재의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의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 선주의 채권 발행에 대해 수은 무보가 보증하는 선박채권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제작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 재원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 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 효과가 발생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업 과제로 공동 연구 용역을 통해서 2014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은, 무보, 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하겠습니다.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하여 약 100명을 이전하고 필요시 이전 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신속한 금융지원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8일 내일 발표 예정인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박 해양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은 무보의 추가 출자, 출연을 통해 지원 여력이 확대될 경우 수은 무보의 선박 해양 관련 금융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분입니다.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대체로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발굴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기보의 보증 연계형 투자를 활성화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 자본의 공동 투자를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부진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은기원의 중소 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술평가 정보시장을 형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출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성장 사다리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함과 동시에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글로벌 은행과의 MOU 체결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시 현지 우량은행으로부터 우대 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부의 수출기업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법을 전파하는 금융 환류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산업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이 201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일 통합산은이 출범하는 일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은 기자님들은 테이블 마이크를 좀 이용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동욱 기자입니다. 일단 어제 일부 매체에서 기업은행 자회사 매각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IBK 투자증권이나 캐피탈 매각, 여기 캐피탈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투자증권 매각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산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시장 마찰 우려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더 마찰이 커지는 거 아닌지, 일단 부실한 자회사 위주로 매각을 하고 시장 마찰되는 부분을 매각 안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기업은행 자회사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명 자료도 내드렸었는데 이 본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가 중소기업 금융 부분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장 마찰 영역 축소 동안 핵심 영역으로의 지원 여력 집중, 그 부분에 보시면 기업은행의 경우에 자회사는 모회사 보완 기능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IBK 캐피탈은 이제 신기술 및 창업펀드 참여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투자증권은 가능한 한 이제 코넥스 등 직접 자금 조달 지원하는 쪽에 집중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회사 매각 여부나 매각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BK의 자회사들을 매각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산은 민영화 관련된 내용과 이제 시장 마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핵심 Q&A를 만들어서 이거를 또 별도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은행 부분 아무래도 민영화를 중단한 사유, 그리고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통합하는 이유,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 그렇게 갈 경우에 시장 마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번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에 민영화 결정을 할 당시인 2008년 6월에 비교해서 보면 산은 민영화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안전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 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2008년 6월에 민영화 추진 결정 당시와 달리 이제 위기 상시화 등에 대응한 시장 안전판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그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 활용해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능 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금융기관 간의 그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돼서 향후에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장 마찰 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은의 시장 마찰 영역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축소,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산은 업무 중에서 공격적인 수신 영업, 대기업 우량 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앞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뒤에 또 보시면 그동안 우려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할 경우에 BIS 비율이 축소돼서 지원 이력이 감소하는 게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적어놨고, 이제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그 투자형 정책금융이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마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를 이제 매각할 계획인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KDB 인프라 자산운용은 SOC 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해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증권도 정책금융 기능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그 대우증권을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대내외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기업 구조 조정 및 그 회사채 시장 정상화 노력 등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 조정 등 시장 안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우증권의 기능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Q&A 자료에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Q&A에 그 뒤에도 이제 수원 무보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TF에서 계속 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검토를 해주셨던 관계부처의 기재부하고 산업부, 해양부, 그리고 중기청, 우리 또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과장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데일리 김재은입니다. 일단 산은 정금 통합하면 2008년에 비해서 인력이 한 몇천 명 늘어난 걸로 빼볼 때 들었는데요.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건 아닌지 좀 여쭙고 싶고요. 다이렉트 뱅킹 신규로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융기관의 시장 마찰이 우선시 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점 없이 고금리여서 좀 좋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는 IPO 가능성도 일부 지분 매각 열어두셨는데요. 이번 정부 때도 추진이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해운보증기금이 민간자본 50% 이상으로 설립될 경우에는 그럼 마찰이나 이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지, 통상 마찰이나 이런 게 없는 건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앞에 부분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해양수산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공사 폐지에 따라서 이제 인력 관련된 그 부분에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산은하고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되던 시점이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와 비교할 때 금년 7월 말 현재 인원은 한 790여 명이 늘었고 또 예산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방안을 만들면서 통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올랜딩 등은 독립부서로 운영토록 하고 또 안정적 통합 정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뱅킹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매금융 업무는 그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점 확대, 다이렉트 예금의 신규 유치 등은 중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IPO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통합산업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 정부의 그 100% 지분을 가지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IPO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만 당분간 IPO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IPO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셨어요? 네, 마이크. 다시죠. 네, 해양수산부 해운물육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그 해운보증기금의 관계부처 공동 추가 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자료에 있지만 그 가급적이면 이제 50% 이상의 민간 부분에 자금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통상마찰의 어떤 시비에 피해가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어떤 출연 부분을 가급적이면 50% 이하로 낮추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금 설립 방식이나 통상마찰의 어떤 최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산업부 그리고 금융위와 내년 상반기까지 더 심도 깊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더 같이 관계부처끼리 더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저 서울경제 임세원인데요. 크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하나는 아까 해운보증기금에 대해서 민간 재원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사전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지 뭐 타진을 해보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이유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여신을 바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는 신기부가 이제 전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그 해운보증기금 문제는 지금 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뭐 앞으로 검토를 이제 뭐 더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민간 재원 위주로 해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해운보증기금 설립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뿐만 아니고 또 예산당국인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금융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 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또 선박금융공사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 선박금융공사 부분은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뭐 검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 시중은행도 참여하는 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정책금융기관 간에 사실은
많은 그 의견 조정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민간도 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런 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시중은행도 같이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게 뭐였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거 아까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기재부에서 담당 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하시죠. 네, 그 수원의 대기업 여신을 단기 여신을 줄임에 따라 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배경 자체가 민간 상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민간에 넘기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기능은 축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 나중에 수은이 그 대기업에 대한 일반 여신이 줄더라도 민간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면 총량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더벨의 김현동 기자라고 하는데요. 대내 정책금융부문 통합 관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면서 통합산업은행 내에서 기존에 해왔던 뭐 벤처기업 지원, SOC 투자, 기업 구조조정 이런 걸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거는 뭐냐면 산업은행 민영화 이전에 해왔던 기능들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리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하면서 산업은행의 새로운 모델로 CIB,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일부 나와 있던데 에쿼티 투자라든지 에쿼티 파이낸스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이 통합산업은행의 기능이라는 게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민영화 이전 산업은행 기능에다가 민영화하면서 만들어진 CIB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닌가, 더한 게 아닌가,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통합산업은행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명료한 개념 설명이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산업은행의 기능은 사실 저희들이 뭐 자세하게 여기 적어놨는데요. 앞으로 통합산업은행이 대내부문 정책금융의 통합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나가게 하겠다. 그게 이제 큰 저희들의 방향이고, 앞서서 그 기본 원칙 3가지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창업 벤처기업 지원이라든지 뭐 SOC 투자, 기업 구조조정 역량 등 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앞으로 창조경제구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나 온랜딩 위주로 이제 전금공의 주요 기능 돼 있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통합산업은행으로 통합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독립부서로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 민영화가 중단되면 산업은행의 CIB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사실 지금 질문해 주신 거하고 또 연결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Q&A 자료에도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산은 민영화가 중단이 되더라도 그동안 산업은행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에 산은이 IB 기능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 효과도 이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이 설명드린 대로 벤처, 신성장, 산업 기업 등의 자금 중개 역할을 좀 적극 수행할 경우에 민간 모험 자본 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이 해외 프로젝트 자문 주선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경우에 해외 프로젝트 자금 공급도 활성화되고 상업금융기관의 고위험 해외 투자 역량도 이에 따라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제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에는 IB 기능 등 산은의 풍부한 정책금융 역량이 이제 상업적 관점에서만 한정돼서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인데요.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부서만 내려가서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건 이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센터의 그런 대표격으로 센터장이라든지 뭐 그런 직위가 이렇게 내려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회원 보증기금의 용역은 어디서 하고 그러니까 아까 민간 재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민간 재원 활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해수부 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명드린 대로 일단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 무보, 산은 그리고 현재 있는 정책금융공사에서 그 선박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산은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의 뭐 조직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한 곳의 센터로서 모여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수출입은행의 경우에 아무래도 선박금융이라든지 이쪽 해양 플랜트나 선박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서 좀 더 많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관들이 합해서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전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전 기관들로 그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 부처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 용역도 한 군데서 수행을 할 것인지 뭐 몇 군데 같이 수행할 것인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정기정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의 그 민간 재원 그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들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관계업체 용역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현재 그 해운기업에 대한 턴세 납부액 중 일부를 뭐 해운업 지원부담금 형식으로 출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 기금 사례처럼 금융회사 등이 해운 분야 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뭐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 등이 뭐 예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머니투데이 김지영인데요. 그 산은의 시장 마찰분에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회사들을 매각한다고 해서 시장 마찰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시장 마찰의 업무들을 장기적으로 축소해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해석이 되는 게 해보다가 부딪히면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사는이 업무를 해보다가 시장과 부딪히는 영역이 생기면 그때그때 조정이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은의 시장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은법에 어떤 특정한 뭐 규정을 넣거나 산은법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검토될 수 있는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산은과 기업은행을 그 기존의 융자 방식에서 투자나 투융자로 바꾸게 되면, 그리고 또 시장의 실패 영역에 대한 그 보장 장치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본을 보완해 줘야 되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증자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시장 마찰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제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 마찰 부분은 안 생기도록 할 것이고,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제가 자회사 매각 부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회사 매각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는 업무 중에서 뭐 공격적인 그 수신 영업이라든지 또 대기업 의량 여신 등 그 뭐 시장에 설 수 있는 부분, 시장과 경쟁해서 하는 영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만 이것을 뭐 법에 명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뭐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이제 투자 용자 이제 또 투자 방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 자본 보완 내지는 증자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런 부분도 다 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발표해 드리는 내용에는 없는데 앞으로 또 이제 뭐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특히 뭐 산업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도 마찬가지 기능 개편에 따르면은 뭐 그런 또 소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정 기자님. 서울파이낸스 윤동입니다. 지금 자회사 매각 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산은이 통합되고 나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매각을 하시고 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인지, 그리고 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정도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뭐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통합산업은행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우증권 뭐 관련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도 그것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해가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정책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별로 향후 추진 일정을 17페이지에 과제별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자료에 있는 거에 따르면 통합산업은행 출범이 7월 1일, 내년 7월 1일로 예정이 돼 있고, 이제 통합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은 201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디지털 타임스의 강진규 기자인데요.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좀 나오는 얘기가 우리투자증권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우투 쪽에 좀 이제 흥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내부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IS 비율 하락 관련해가지고 7월 말에 산업은행에서 홍기택 회장님이 직접 한 1.5에서 1.2%까지 하락을 한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책금융공사에서도 자료 배포를 통해가지고 한 1.6%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이제 금융위 쪽에서는 0.7%만 하락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 세 기관 중에 어느 얘기를 좀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우증권 매각 관련해서는 뭐 이제 몇 번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투증권 관련해서 이제 우투증권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 그거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들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대우증권 매각은 당분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요인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BIS 비율 하락 관련해서는 사는 BIS 비율이 이제 저희들 자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14.4%에서 13.7%로 약 0.7%포인트 하락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Q&A에도 BIS 비율 하락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Q&A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책금융공사하고 산은지주, 산업은행은 연결 대상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공 BIS 비율 산정 시에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통합에 따른 자연적인 BIS 비율 감소는 없는데, 이제 바젤 3 적용 등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이런 거를 그런 게 이제 변동하니까 그걸 감안을 해도 약 0.7%포인트 하락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통합에 따른 BIS 비율 변화 추정 내용을 자료에 적어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사는지주 회장님 말씀이랑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이 부분은 순수하게 통합에 따른 그 BIS 비율의 영향이고, 산업은행이 여러 가지 기업 구조조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BIS 비율 변화 등을 고려하면 또 이런 게 합해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자료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통합에 따른 영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BIS 비율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고 우리 추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보도자료에 나온 거는 이 산은지주, 전금공, 산은 이 세 개로 나눠진 기관이 단일 기관으로 통합됐을 경우에 BIS 비율을 0.7%포인트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기택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은이 이제 구조조정 업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됨에 따라서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통합과는 무관한 것이죠.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산은의 업무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사항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순수하게 기관 간의 변화가 있었을 때 BIS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간의 자본 규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조정하는 과정에서 0.7%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통합과 관계없이 산은이 아까 말한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STX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충당금이 더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더 필요한 어떤 BIS 비율이 좀 변동될 수 있는 거, 그거는 통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브리핑을 아까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네, 저 기은이랑 산은이랑 지금 비교를 해보면, 산은은 시장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대부분 다 매각 방침을 결정을 하셨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 마찰 요인이 있지만 중소기업 복합 지원을 위해서 매각을 안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이 차이는 시장 마찰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산업은행은 이런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매각해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은 이제 시장 마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시장 마찰보다는 오히려 그 SOC 투자나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인프라 자산 운용 같은 경우에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기업은행의 이 자회사들이 모회사인 그 기업은행에 대한 보안 기능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마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IBK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그리고 이제 창업펀드 참여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 같은 경우에도 코넥스 등 그 직접 자금 조달 지원 기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또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브리핑을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오신 저 관계부처 국과장님과 사무처장 포토타임을 위해서 좀 테이블을 옮기고 그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